예전에 들던 물통이 무거워졌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몇 번을 쉬게 되었다거나 의자에서 일어설 때 손으로 무릎을 짚게 되었다거나 많은 분들이 이걸 나이 탓이라고 넘기십니다. 나이가 드니 힘이 없어지는 게 당연하다고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속도는 사람마다 크게 다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의 상당 부분이 생활 습관입니다. 오늘은 근육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육이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의 운동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의 근육은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혼자 일어서고 혼자 걷고 넘어지지 않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먼저 숫자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량은 대개 30대에 가장 많습니다. 그 뒤로는 해마다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60대를 넘어서면 줄어드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육량보다 근력입니다. 근육의 양보다 힘이 더 빨리 떨어집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별로 마르지 않았는데 힘은 없는 상태가 생깁니다. 이렇게 근육이 줄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상태를 근감소증이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그냥 노화로 봤지만 지금은 관리와 치료의 대상인 질환으로 봅니다. 왜 이걸 이렇게 중요하게 다룰까요? 근육이 줄면 넘어지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그 뒤의 삶이 크게 달라집니다. 수술을 하고 오래 누워있고 그러는 동안 근육이 또 빠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이 한 번의 낙상이 분기점이 됩니다. 그래서 근육을 지키는 일은 미용이 아니라 예방입니다. 오늘은 내 근육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법부터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와 노인병학회 진료 지침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 근육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해보실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아니지만 살펴볼 필요가 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종아리 둘레를 재는 것입니다. 왜 종아리일까요? 종아리는 걷고 서는 데 쓰이는 근육이라 전신 근육량을 잘 반영합니다. 재는 법은 이렇습니다. 의자에 앉아 무릎을 90도로 굽히세요. 종아리에서 가장 굵은 부분의 줄자를 감아 재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은 34cm, 여성은 33cm 미만이면 근육량이 적을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줄자가 없으시면 손으로도 가늠하실 수 있습니다. 양손 엄지와 검지로 고리를 만들어 종아리의 가장 굵은 부분을 감싸보세요. 고리가 남는다면, 즉 헐렁하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딱 맞거나 감싸지지 않는다면 대개 괜찮은 편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의자에서 일어서기입니다. 이건 근육량이 아니라 근력을 봅니다.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으세요. 팔짱을 껴서 손을 쓰지 않는 상태로 만듭니다. 그 상태에서 완전히 일어섰다가 다시 앉기를 5번 반복하세요. 이걸 12초 안에 하지 못하신다면 다리 근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으로 무릎이나 팔걸이를 짚어야만 일어설 수 있다면 이미 신호입니다. 세 번째는 걷는 속도입니다. 평소 걸음으로 4m를 걷는데 5초가 넘게 걸린다면 느린 편에 속합니다. 신호등이 깜빡일 때 건너기 어려워지셨다면 그것도 같은 신호입니다. 네 번째는 일상에서 느끼는 변화들입니다. 예전에 들던 것이 무거워졌다. 계단 오르기가 눈에 띄게 힘들어졌다. 1년 사이에 이유 없이 체중이 줄었다. 이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흘려듣지 마세요. 특히 살을 뺀 적이 없는데 체중이 줄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 빠지는 체중은 대개 지방이 아니라 근육입니다.
체중계 숫자가 줄어서 좋아하실 일이 아닙니다. 위 항목에 여러 해당되신다면 진료 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병원에서는 근육량을 재는 검사와 악력 검사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빠지는가입니다. 나이가 이후의 전부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원인부터 말씀드리면 안 쓰는 것입니다. 근육은 쓰지 않으면 몸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 줄여버립니다. 특히 누워있는 시간이 길면 아주 빠르게 빠집니다. 감기 몸살로 며칠 누워 계셨다가 일어나면 다리가 후들거리는 경험 해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게 며칠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입원을 하시면 이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요즘 병원에서는 수술 다음 날부터 걷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처럼 오래 누워 계시게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단백질 부족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납니다. 먹는 양 자체가 줄고 같은 양을 먹어도 근육으로 만드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와 같은 식사로는 부족해집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더 신경 써서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로 하십니다. 나이 들었으니 소식해야 한다며 고기와 생선을 줄이십니다. 그런데 이건 혈압이나 혈당 관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짜게 먹는 것을 줄이는 것과 단백질을 줄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세 번째 원인은 활동량 감소입니다. 은퇴를 하시면 하루에 걷는 거리가 크게 줄어듭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의식하지 않아도 걷던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사라지면 근육도 함께 줄어듭니다. 네 번째는 질병과 약입니다. 만성 염증이 있는 질환, 갑상선 문제, 조절되지 않는 당뇨는 근육을 줄입니다. 일부 약도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근육이 빠르게 빠진다면 진료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한 가지가 보입니다. 나이는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나머지는 상당 부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은 80이 넘어서도 늘어납니다. 이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사실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얼마나 드셔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체중 1kg당 하루 1g 정도가 기준으로 제시됩니다. 체중이 60kg이시면 하루 60g 정도입니다. 근육이 줄고 있는 분이라면 이보다 조금 더 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g이라는 단위가 잘 와닿지 않습니다. 음식으로 바꿔 말씀드리겠습니다. 달걀 하나에 단백질이 대략 6g에서 7g 정도 들어 있습니다. 두부 반모에 10g 안팎입니다. 손바닥 크기의 고기나 생선 한 토막에 20g 정도입니다. 우유나 두유 한 잔에 6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달걀 하나,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우유 한 잔 이 정도면 대략 채워집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눠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은 대충 드시고 저녁에 고기를 몰아서 드십니다. 총량은 채워질지 몰라도 근육을 만드는 데는 효율이 떨어집니다. 우리 몸은 한 번에 들어온 단백질을 전부 근육으로 쓰지 못합니다. 한 끼에 20g 안팎씩 3끼에 나눠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아침이 문제입니다. 많은 어르신의 아침 식사에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흰죽이나 밥에 나물 몇 가지가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침에 달걀 하나만 더하셔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삶은 달걀을 미리 몇 개 만들어 두시면 편합니다. 그럼 어떤 단백질이 좋을까요? 고기, 생선, 달걀, 콩, 두부, 유제품을 골고루 드시면 됩니다.
한 가지만 드시는 것보다 섞어 드시는 편이 낫습니다. 고기는 기름기 적은 살코기로 하시면 3화에서 말씀드린 콜레스테롤 문제도 피할 수 있습니다. 생선은 단백질과 좋은 기름을 함께 얻을 수 있어 특히 권할 만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말을 들으신 분입니다. 이런 경우 단백질을 늘리는 것이 오히려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은 단백질 양을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용을 그대로 따르시면 안 됩니다. 이건 사람마다 답이 정반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단백질 보충제 이야기도 짧게 하겠습니다. 식사로 채우기 어려운 분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충제를 드신다고 근육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재료만 쌓아두는 셈이고 짓는 일은 운동이 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걷기를 열심히 하니 근육 운동은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심장과 혈관에 도움이 되고 체중 관리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걷기만으로는 근육이 잘 늘지 않습니다. 근육은 평소보다 큰 힘을 써야 늘어납니다. 늘 하던 만큼의 힘으로는 유지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걷기와 별도로 근력 운동이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이면 충분합니다. 매일 하실 필요는 없고 오히려 하루씩 쉬어주는 편이 좋습니다. 근육은 운동한 다음 쉬는 동안 자라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동작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구 없이 의자 하나면 됩니다. 첫 번째,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운동입니다. 실제 생활에 그대로 쓰이는 동작이기 때문입니다. 팔걸이가 없는 의자에 앉아 손을 쓰지 않고 일어섰다 앉으세요. 천천히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앉을 때 털썩 앉지 마시고 버티며 내려가세요. 10번을 한 묶음으로 2-3묶음 하시면 됩니다. 힘드시면 손을 짚고 하셔도 되고 높은 의자에서 시작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 벽 짚고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벽이나 식탁을 짚고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 내리세요. 종아리 근육을 쓰는 운동이고 균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15번씩 2-3묶음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벽 밀기입니다. 벽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서 두 손으로 벽을 짚으세요. 팔꿈치를 굽혀 몸을 벽 쪽으로 기울였다가 밀어내세요. 팔굽혀펴기를 서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체 근육을 쓰는 운동입니다. 10번씩 2-3묶음. 네 번째, 한 발 서기입니다. 식탁을 가볍게 잡고 한 발로 서서 10초를 버티세요. 익숙해지면 손을 떼고 해보시고 더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리세요. 이건 근력보다 균형을 위한 것입니다. 낙상 예방에 직접 도움이 됩니다. 5번째, 앉아서 무릎 펴기입니다. 4화에서 말씀드린 그 동작입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도 하실 수 있어서 시작하기 좋습니다. 이 5가지를 다 하시면 15분 정도 걸립니다. 전부 하기 어려우시면 첫 번째만이라도 하세요. 의자에서 일어서는 힘이 곧 혼자 사는 힘입니다. 그리고 운동 강도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쉬우면 늘지 않습니다. 마지막 2-3번이 힘들어야 근육이 자랍니다. 10번이 전혀 힘들지 않다면 횟수를 늘리거나 더 천천히 하세요. 다만 숨을 참지 마시고 힘쓸 때 내쉬는 것을 기억하세요. 혈압이 높으신 분은 숨을 참으면 혈압이 크게 올라갑니다. 5번째는 낙상입니다. 오늘 근육 이야기를 하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한 번의 낙상이 남기는 결과가 커집니다.
젊을 때는 넘어져도 털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 넘어지면 부러집니다. 특히 고관절, 그러니까 엉덩이 관절이 부러지면 대부분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복하는 동안 누워 계시면서 근육이 또 빠집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것 자체가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집안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밖에서 넘어질까 조심하시는 분들도 집에서는 방심하십니다. 집안에서 손볼 곳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화장실입니다. 물기와 미끄러운 바닥, 그리고 일어서고 앉는 동작이 겹치는 곳입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변기 옆과 욕조 옆에 손잡이를 다세요. 손잡이 설치는 생각보다 비싸지 않고 효과는 확실합니다. 둘째, 밤에 화장실 가는 길입니다. 어두운 데서 잠이 덜 깬 채로 걷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복도와 화장실에 작은 조명을 켜두세요. 움직임을 감지해 켜지는 등을 쓰시면 편합니다. 셋째, 바닥에 물건들입니다. 전선, 신문, 작은 깔개가 걸림돌이 됩니다. 특히 가장자리가 들뜬 카페트이나 매트는 치우시거나 고정하세요. 넷째, 문턱입니다. 낮은 문턱이 오히려 위험합니다.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실내화입니다. 뒤가 트인 슬리퍼는 벗겨지면서 넘어지기 쉽습니다. 뒤꿈치가 감싸지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은 실내화를 신으세요. 몸쪽에서도 확인하실 것이 있습니다. 일어설 때 어지러우신 분은 그 자체가 낙상 위험입니다. 앉았다 일어설 때는 한 박자 쉬었다 움직이세요. 그리고 어지럼이 잦다면 혈압약을 포함해 드시는 약을 진료 때 점검받으세요. 약을 여러 개 드시는 분일수록 이 점검이 중요합니다. 시력도 확인하세요. 안경 도수가 맞지 않으면 발밑을 잘못 봅니다. 그리고 넘어지신 적이 있다면 그 사실을 꼭 의사에게 말씀하세요. 한 번 넘어진 분은 다시 넘어질 위험이 높아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피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섯 번째는 근육과 함께 챙기셔야 할 것들입니다. 먼저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뼈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 기능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부족하면 근력이 떨어지고 넘어질 위험이 올라간다고 보고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르신 중에 부족한 분이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햇빛을 덜 쬐기 때문입니다. 비타민 D는 피부가 햇빛을 받으면 몸에서 만들어집니다. 실내 생활이 늘고 자외선 차단제를 쓰고 긴 옷을 입으면 만들어지는 양이 줄어듭니다. 특히 겨울에는 햇빛의 각도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세요.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팔이나 다리에 햇빛을 쬐세요. 한여름 한낮은 피하시고 오전이나 늦은 오후가 좋습니다. 유리창을 통과한 햇빛으로는 잘 만들어지지 않으니 밖에 나가셔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걷기를 낮에 하시면 두 가지를 함께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음식으로는 등푸른 생선, 달걀 노른자, 버섯에 조금 들어 있습니다. 다만 음식만으로 충분히 채우기는 어려운 편입니다. 혈액검사로 확인이 가능하니 진료 때 한번 물어보세요. 부족하다면 보충이 필요할 수 있고 용량은 의사가 정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많이 드신다고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용성이라 몸에 쌓이고 과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 제품을 동시에 드시면서 중복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이 이야기는 9화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뼈입니다. 근육과 뼈는 함께 갑니다. 근육을 쓰면 뼈에 자극이 가서 뼈도 튼튼해집니다. 반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둘 다 약해집니다.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어서 부러지고 나서야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은 폐경 이후 빠르게 진행되니 검사를 한 번은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도 필요합니다. 우유, 두유, 멸치, 두부, 녹색 채소에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잠입니다. 근육은 자는 동안 회복되고 자랍니다. 잠이 부족하면 운동을 해도 효과가 줄어듭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6화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종아리 둘레와 의자에서 일어서기로 지금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손가락으로 종아리를 감쌌을 때 헐렁하면 살펴보셔야 합니다. 둘, 근육이 빠지는 가장 큰 이유는 나이가 아니라 안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은 여든이 넘어서도 늘어납니다. 셋, 단백질은 한 끼에 몰지 말고 세 끼에 나눠 드세요. 특히 아침에 달걀 하나를 더 하시는 것부터 해보세요. 넷, 걷기만으로는 근육이 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부터 시작하세요. 다섯, 근육 관리의 목적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화장실 손잡이와 밤길 조명이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여섯, 햇빛을 하루 15분 쬐시고 뼈도 함께 챙기세요. 오늘도 하나만 고르시면 됩니다. 제 생각에는 4번째, 의자에서 일어섰다 앉기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의자로 바로 하실 수 있고 이 동작 하나가 화장실에서 일어서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힘을 만듭니다. 텔레비전 광고가 나올 때 10번씩 해보세요. 그리고 한 달 뒤에 종아리 둘레를 다시 재보세요. 숫자가 그대로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나이에는 줄지 않은 것만으로도 잘 지키신 것입니다. 끝으로 반드시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으신 분은 단백질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뒤에 조절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살을 뺀 적이 없는데 체중이 빠르게 줄거나 힘이 급격히 떨어진다면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운동 중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심하게 차면 즉시 멈추고 진료를 받으세요. 오늘 하나만 시작하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100세까지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고맙습니다.